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일동제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네,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하락한 종목이 정말 많아요. 장중에 2000개 넘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고 증시 자체가 굉장히 저조했죠. 저조한 흐름이었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조한 가운데서 이제 막판에 다행인 건 이제 중국 증시가 움직이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같이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조금 마무리한 게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어쨌든 일동제약이 오늘 정규장에서 이제 7%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락 속에서 지금 20일 이동평에서 살짝 지지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보니까 오늘 종가로 매수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러한 위치가 직전 이런 잡아준 위치랑도 또 일치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매수한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악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최근에 한신기계 이제 원전 대장주로 움직였던 한신기계도 이제 자사주 처분에 대한 공시를 하면서 시간의 단위가에서 급락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일동제약도 시간의 단위가에서 현재 급락을 하면서 하한가에 박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한가 이제 시간의 단가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첫 타임에는 하한가가 안 갔어요. 두 번째 타임에도 안 갔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세 번째 타임부터 하한가에 들어가서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시간의 단가 특징 급락주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내일 이러한 하한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시가 개파락 출발할 게 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왜 이런 흐름 나왔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요 기사 하나입니다. 일단 사실 단독 기사다 보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있고, 또 언론사도 이제 좀 생소한 언론사여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언론사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발로 뛰면서 좀 취재를 하는 언론사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뢰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일동제약 세무조사 착수, 기업사령권 조사 4국 긴급 투입, 이 흔히 이제 뭐랄까요, 이제 뉴스를 조금 보신 분들은 9시 뉴스나 8시 뉴스를 조금 보시면서 그동안 뭐 너무 뉴스와 담쌓고 살아오신 분이 아니라면, 세무조사할 때 조사 4국이 투입될 때가 이제 기업들이 가장 떨고 어떻게 보면 뭔가 큰 건수가 있을 때 좀 움직이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조사 4국이 투입이 긴급 투입, 그것도 긴급이란 표현도 나왔어요. 긴급 투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보면은 이제 조사관들을 급파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정기 세무조사하면 이제 매년이 아니라 이제 연도 이제 특정 기간에 따라서 이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그거에 그냥 평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급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긴급 세무조사, 그러니까 특별 세무조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기 세무조사도 아니고, 또 심지어 이제 조사사국이 투입되면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오너의 비자금이나 리베이트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기업의 저승사절 불리는 조사사국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표현이 나오면서, 그러면 여기 조사사국에서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리베이트라든지 오너의 비자금을 털기 위해서 움직인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여기도 나와있지만 이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라고도 나와있고, 사실상 긴급이란 표현도 나와있기 때문에 정기세무조사가 아니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일동제약 측에서는 전화를 했지만 뭐 회의 중이다라는 답변만 남겼다라고 이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앞서 이제 일동제약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탄로 등으로 인해 100억 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과거 13년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일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가뜩이나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치료제 대장주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좀 안 좋게도 이제 주가에 관련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시간에 다니까 하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측은 이제 지금 보시면 당시 뭐 이렇게 의혹을 샀지만 정기적인 국세청 세무조사 받은 것이며 리베이트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쨌든 추징 당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악재로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다. 시간이 다니까 하한가를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한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한가 잔량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하한가에 걸어도 체결해서 매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내일 시가 개파락에 출발할 것을 좀 당연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현재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이제 서서히 지금 시오노기 제약 코로나 치료제가 4월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벌써 4월 중순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벌써 12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이미 고점에 대해서 점점 달려가고 있던 가운데서 악재가 출현했고, 어떻게 보면 이 가격이 고점 찍은 거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뭐 올라왔고, 전형적인 이제 월봉 차트가 이제 고점 시그널이 나오는 윗골이 긴 음봉이 이렇게 출현하고 있고, 거래량이 좀 더 발생하며 완벽하거나 고점에 대한 시그널로 의 모양이 발생하는 월봉 차트가 형성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일동제약보다는 일동홀딩스가 더 움직이기도 하고 했는데, 뭐 일동홀딩스도 오늘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고, 시간이 나니까 얘도 볼까요? 역시나 뭐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신기계 사례를, 물론 사례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한신기계보다는 좀 더 이제 자사주 매도보다도 이제 조금 더 안 좋은 이슈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세무조사 있고, 그 세무조사가 조사 4국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신기계의 사례를 참고를 하되, 이렇게 개파락하고 움직이는 요 사례를 참고하되 좀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시가 좀 하락해서 시가가 낮게 출발해서 시작을 한다고 해서 싸다고 매수했다가는 한 번 더 음봉 더 때려 맞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보유자는 절대 이제 접근을 많이 이제 개파락에 출발한다고 해서 접근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장중에 이제 딸깍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윗꼬리가 달릴 수야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 위치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라고도 볼 수 있겠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탈출하는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